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시대 지리정보의 미래에 대해 발표할 지리학과 1사학번 김정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성한 발표는 첫 번째로 지리정보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지리정보와 빅데이터의 연관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발표를 위해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는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지리정보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된 지리정보 전문가의 능력과 저의 능력에 대해 비교해보고, 여섯 번째,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리정보란 무엇일까요? 사진과 같은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수많은 속성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개별 유닛으로 인지하고 이와 같은 속성 정보를 뽑아내어 공간상에 나타나는 문제 혹은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 정보를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가 지리정보 전문가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정보와 빅데이터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리정보 전문가가 말하는 지리정보 환경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GIS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와스 서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버를 통해 사용자와 의사소통하는 환경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GIS 서버는 지리정보가, 데이터베이스는 빅데이터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GIS 업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저희 학과 선배 조재영 선배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했을 때 총 5가지의 중요한 사양들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 능력, 기업 현 상황, GIS 업계 내부 상황, 한국의 GIS와 세계의 GIS, 오픈소스로 인한 변수로 나눠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GIS는 프로그래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바, C, 자바스크립트, JSP와 같은 언어 습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 논리지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만 배우고 GIS 산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주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리적 구성 요소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어 많이 포기하고 도태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위의 두 가지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소스인 오픈레이어스, 지오서버, 이고버먼트 프레임과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들이 이용되는데요. 오픈소스와 지오서버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종국에는 보안과 저작권 때문에 이 고버먼트 프레임이라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현 상황입니다. 현재 지리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 GIS 업계 1위였던 선도라는 기업이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되면서 그 회사에서 나온 여러 전문가들이 작은 회사들을 많이 차려 굉장히 분화된 사업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공격적인 투자에 작은 회사들은 그 기세를 펼치기 힘들어 많이들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중 자리 잡은 두 기업은 올포랜드와 한국공간정보통신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GIS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에 기반한 GIS 시장과 신입의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기업과 GIS 시장의 경우 늘어나는 수에 맞춰 많은 인력을 원하고 있지만 도메인 논리지와 프로그래밍 양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업과 신입의 경우는 산업의 수요에 맞춰 빠른 결과를 내야 하는 자본주의 시장에 신입을 경력직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입의 경우 많이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취업하게 될 입장은 신입인데 이에 관해 타개할 방법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와 한국의 GIS입니다. GIS 시장은 크게 선진국, 개도국, 제3국이 있습니다. 우선 선진국의 경우 세계적인 수요 중 GIS 시장의 수요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산업의 규모가 큽니다. 개도국과 제3국의 경우 아직 국가의 지리공간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이를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산업의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 3자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3자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토의 전산화는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지만 GIS 산업의 경우 활성화되지 않아 그 산업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꼭 한국에서 취업이 아닌 세계로의 확장을 고려해보는 것에 대해서 또 시사해 줍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증가로 인한 GIS의 입지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오픈소스로 인해 과연 GIS 시장의 입지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 고버먼트 프레임, 오픈 레이어스, 지오 서버와 같은 오픈소스는 도메인 논리지 이해 없이는 그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어 프로그래밍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GIS 영역은 지리학의 독보적인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프로그래밍적 소양을 갖춘다면 GIS 업계에서 어느 정도 독보적인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지리정보의 미래는 어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거의 경우 GIS 시스템이 전무했고 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GIS 시스템은 거의 구축이 완료되었고 기업, 프로젝트 등 전문가의 수요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에는 빅데이터와 관련해 위치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좀 더 확장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수요에 맞춰 제가 가져야 할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프로그래밍과 도메인 논리지, 학습 정도와 오픈 지오 서비스, 오픈 레이어스, 지오 서버, 이 고버먼트 프레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의 수준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거의 전무한 실력입니다. 도메인 논리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픈 레이어스와 지오 서버와 같은 오픈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만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종국에 활용되는 이 고버먼트 프레임은 만져본 적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공부할 부분은 일단 프로그래밍과 도메인 논리지의 완성입니다. 이번 발표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GIS 산업에 대해 GIS는 무엇인지, 활용 능력, GIS 상황과 전망 등 많은 것들을 담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취업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은 다음의 사이클입니다. 우선 현 업계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현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 후 공부를 통한 업계 진출입니다. 하지만 업계 진출하고도 이러한 사이클은 계속 지속되어야 후에도 계속 쓰임받는 산업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프로그래밍과 도메인 논리지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갈 것이며 이외의 소프트웨어도 조금씩 다뤄보며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이번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